카메라도 켰고요. 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퀴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조명을 좀 바꿔봤는데 어떤가요? 저희 막 유튜브 조명 강의 막 이런 거 보고 막 2점 조명, 3점 조명 이런 거 보고 막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3점 조명 개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3점 조명까지는 못했고 원래는 뒤에 백라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2점 조명을 이제 하나는 백색광,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주광색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해봤어요. 했는데 좀 더 괜찮게 나오는지 한번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한 분이 듣고 계신가 싶긴 네, 한데 네. 네. 그래서 채팅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그러면 단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신 화면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았나?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제가 폰으로 확인을 해야겠네요. 잠시만요. 많이 안 들어. 단신. 네. 그 소리를 줄이고 한번 볼게요. 네. 네, 된 네, 것 같습니다. 약간 줄여도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저희 댓글 소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분들. 네. 저희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솜799님께서 꾸준히 또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231화 저희가 뭐 단신으로 뭐 베르베르의 에세이라던가 네. 이윤아 작가님 신작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232화에서는 서울국제도서관에서 SF 관련 프로그램 뭐가 있는지, 그리고 넷플릭스의 신작 택배기사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고요. 233화에서는 당신들은 이렇게 시간 전쟁에서 패배한다, 트위터에서 아주 화제가 됐었던 그 작품 다뤄봤고요. 234화에서는 살인자의 무의식으로 다이브를 하는 ID 인베이디드, 아이디가 아니죠. 이드죠. 이드. 이드 네. 인베이디드라는 애니메이션을 다뤄봤습니다. 그렇게 4개의 저희 방송에 1000개씩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솜799님께 행운이 가득하시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네요. 네,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에 KHS2110님께서 잘 봤습니다. 옥타비아 버틀러 작가 신작에 관심이 가네요 라고 하시면서 저희 231화 단신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희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황 잡담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셀카를 찍었는데 저 이제 서울국제 도서전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가서 물론 프로그램을 제가 다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제 출장 때문에 간 거였어가지고 주말에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갔는데 정말 재밌었고, 그 한국과학소설 작가연대인가? 네, 네. 거기서 저희 해도연 작가님, 그리고 정보라 작가님, 그리고 후지타요 작가님을 만났어요. 후지타요 작가님이 사인회를 하고 계셨는데 너무 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사 한번 하는데 되게 한참 기다려가지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정보라 작가님께서 제가 막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반갑다면서 이거를 주셨어요. 한국과학소설 작가연대 작가 소개 자료집. 이거는 한국과학소설 작가연대에 가시면 그 홈페이지 가시면은 공개가 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도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여러분들도 유용한 그런 자료일 것 같고, 또 저희도 참고하기 되게 좋은 자료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이거 보면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작가님들이 있나 한번 소개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공상님도 가셨나요? 네, 여기? 저도 다녀왔어요. 저는 어떤가요? 일요일 날 하루 네. 다녀왔는데 네네. 제가 안 그래도 사진 좀 보여드리려고 오, 네.
아작 사장님하고 사진 아, 찍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다시 이거 크게 해가지고. 네, 아작 대표님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네. 어, 네. 아이고, 잘하셨네요. 네, 이게 책도 사고 네. 부스를 많이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사실 좀 많이 돌아다니 좀 늦게 도착했어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거의 돌아다닐 시간이 좀 부족했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재밌었습니다. 네. 막 그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무슨 그쵸. 그 대회 네. 그것도 재밌었고. 그 부스 저 되게 좋아하는 부스입니다. 오, 매년 그래요? 사실 그렇게 열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는 책 디자인도 되게 그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저는 처음 봤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얼마나 이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그렇게 디자인한 책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전시하는 코너도 있었고 또 이제 이번 국제도서전 주제가 비인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제 자체도 되게 SF적이고 그다음에 이 비인간 주제 전시가 있었어요. 그 비인간의 테마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포스트 휴먼이라든가 뭐 동물, 뭐 환경,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뭐 인류세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주제로 이제 책을 큐레이션 해놓은 곳이 있었는데 당연히 또 SF 작품도 많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배명훈 작가님의 그 미래 과거 시제 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스터디로 읽고 있는 그 스티븐 샤비로의 그 탈인지라는 책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막 즐기고 왔고요. 저는 또 그 식품 코너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거기도 되게 재밌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토종벼 품종을 한 200, 300종을 막 이렇게 다 부화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파는 부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맛이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주문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스도 있었고 또 쌀로만 만든 요거트 파는 데도 있었는데 그거는 한번 사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맛있었고. 약간 아침 햇살과 막걸리의 중간 형태? 그래서 그 알코올은 없는데 이제 막걸리 같은 그런 녹진한 그 달달한 그런 맛을 느끼고 싶을 때 무알콜 음료군요. 네, 네, 그럴 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토마토도 엄청 공들여가지고 이렇게 파는 곳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농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 농법으로 토마토를 재배를 하면은 토마토의 향과 맛을 좀 더 온전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토마토 농장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늘날 약간 지속 가능한 그런 농업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공상님 일본 갔다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좀 들려주세요. 이제 제 친구가 일본에 지금 유학을 가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 친구 볼 겸 해가지고 다른 또 한국에서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일본 다녀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오사카성 가고 도톤보리도 가고. 오사카를 가셨군요. 네, 오사카를 네.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4일 정도. 네. 휴가를 많이 낼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짧게 다녀왔는데.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기념품 같은 것도 많이 샀거든요. 네. 요거 또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네. 요거는 누구야? 미오리네 이 열쇠고리거든요. 귀엽다. 그리고 네. 요거는 그 슬레타? 너구리? 슬레타. 네. 슬레타랑 미오리네 이렇게 우와. 두 개 샀고, 귀여워. 그다음에 요것도 샀어요. 손수건. 원령공주네요. 네, 원령공주 손수건도 샀고, 그다음에 그것도 샀거든요. 건프라도 샀는데. 네. 얘는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거를 사가지고. 그렇죠. 아직은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진 채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색칠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네. 컬러가 없는 버전도 네. 있고 그다음에 조립을 해야 되는 버전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립을 해야 되는 거를 샀는데 아직은 조립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조립은 못했는데 네. 요거를 샀거든요. 이게 그 에어리어를 사실 제일 갖고 싶었는데 네. 에어리어이 없어요. 이거는 그 누구지? 그 지구의 마녀 그 파란 머리 그 친구가 이제 타던 죽은 친구인가요? 네. 죽은 친구죠. 네. 네. 스포일러를 해버렸으면 그러면 그 친구가 타던 이제 건담인데 네. 그나마 좀 그래도 스토리적으로 좀 제일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건담을 야. 이제 샀습니다. 이거 또 조립하면은 또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네. 저는 옛날에 유니콘 건담을 샀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저 뒤에 어디 있을 겁니다. 나중에 또 뭐 보여줄 기회가 되면은 네네. 좀 이렇게 덕질 자랑 같은 거, 덕질 좋죠. 대회 이런 거 좋죠. 재밌겠네요. 좋죠. 네. 그래서 저희 그리고 네. 그래서 그 지금 근황 토크를 하는 중인데 네. 근황 토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수성의 마녀 얘기를 해보죠. 네. 수성의 마녀 최근 전개를 어떻게 보시나요, 공사님? 최근에 어떻게 스포를 해도 될까요, 이거를? 그러게요. 네. 스포에 민감하신 분들은 잠시 한 30초, 1분 정도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포를 한다고 하면, 갑자기 이제 스케일이 좀 확장이 됐잖아요. 네, 확장이 되고, 이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좀 못마땅해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트위터에서 가졌는데, 트위터에 WW님께서, 이제, 프로스페라가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프로스페라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스승과 동료와 남편을 모두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하고자 했는데 그걸 이제 저지당하고 사실은 이제 복수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딸이 이제 어떤 모빌수트 안에서만 살 수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 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저지당하고 근데 이제 그 가해자 그러니까 자기 동료와 남편과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죽인 그 가해자의 딸이 그만해 이러면서 이제 손을 내미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너무 이 피해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이런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가해자 입장의 서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좀 뒤까지 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 입장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저는 작품이 의도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프로스페라를 엄청 악독한 사람으로 그린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오히려 약간 주인공들, 그러니까 그 미오리네랑 슬레타랑 다른 여타 인물들도 사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뭐 엄청 막 정의를 위하는 것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거를 좀만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약간 이상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스페라가 하는 일도 사실은 그렇게 뭐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그려진다고는 저는 사실은 오히려 프로스페라한테 좀 몰입이 되는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 주인공들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거잖아요. 마지막 전개를 보면은 그 빔 날라가지고 뭐 이제 사실은 이 아이들의 어떤 꿈과 희망만으로 이 전쟁이라는 걸 끝낼 수는 없는 지경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오히려 약간 이야기에서 이런 지점들이 고려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의도한 것이다. 오히려 일부러 불쾌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일부러. 그렇구나. 약간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레타와 이 미오리네의 행보가 과연 정말로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니? 뭐 이렇게 좀 질문 던지는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프로스페라가
저는 프로스페라가 충분히 악독하게 그려졌다는 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좀 악독하다고 느껴졌던 건 슬레타를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걔가. 그래서 이제 슬레타를 계속 약간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아이로서 이제 키웠는데 그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일기 마지막에 이제 슬레타가 그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걸 하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프로스페라잖아요. 프로스페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고도 어떤 죄악감을 가지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슬레타가 성장하는 것이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 전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마냥 뭐랄까 그 이면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결말이 그리고 어떻게 또 되는가. 저는 네. 이게 잘 모르겠는 게 네. 사실은 저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오용이 많이 되는 단어기도 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현실에서도 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네. 우리 자신의 의지를 타인한테 관철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들을 보면 사실 슬레타와 그 프로스페라의 관계는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일상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런가요? 네, 그렇게 저는 그게 막 사실 그게 나쁜 건 맞죠. 나쁜 건 맞지만 과연 우리가 현실에서 살면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한 번도 없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런 거죠. 네. 네. 그런 면들을 볼 때, 그리고 사실은 그 슬레타를,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중반에, 뭐 그것도 좀, 뭐, 과연 프로스페라가 슬레타를 위해서 그랬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슬레타가, 너는 학교에 남아서 잘 살으렴 하고 내버려두고 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과연 프로스페라가 슬레타를 전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냐. 그렇게 좀 여기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고요. 네, 그렇긴 하죠. 그런 면들을 볼 때 저는 그냥 프로스페라도 충분히 인간적인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 잡담한 김에 사실 오늘은 거의 잡담으로 채울 그렇군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김에 저 최근에 겟아웃을 봤어요. 겟아웃은 SF 그러니까 사고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그렇게 볼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만 네. 어쨌든 저는 그 공포 이런 걸 잘 못 봐가지고 전 되게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못 봤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진 않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놀래키고 막 점프 스퀘어 나고 이런 느낌의 무서움이라기보다는 되게 은은하게 배어 나오는 그런 공포. 네. 그런 어떤 기괴함에서 오는 그런 공포. 뭐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근데 서양의 네. 공포 영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왜 샤이닝도 그렇고 샤이닝 보셨나요? 샤이닝 봤는데 샤이닝은 그래도 좀 점프 스퀘어가 있다고 뭐 봐야 되지 점프 않나요? 스퀘어는 있지만 네. 그게 막 사실은 동양적인 공포랑은 많이 느낌이 다른 것 맞아요. 같아요. 일본 공포랑은 다르죠. 네, 또 우리나라 공포는 왜 그 아파트나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어떤 사물을 이용해가지고 네. 아니 저 현실에도 있을 거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막 소름이 끼치잖아요. 네. 근데 약간 서양의 공포는 좀 약간 다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동양 공포 영화가 더 무섭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잖아요. 네.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이 아닌가.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 영화의 목적은 사실 공포보다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인종차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서도 스포일러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화는 정말 스포일러를 보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전이 좀 중요한 그런. 네, 혹시 안 보셨나요? 저 안 봤습니다. 그러면은 자제하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감독이 그
코미디언인가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네, 코미디언이고, 유명한 코미디언이고, 네. 근데 상당히 이제 영화는 진지하게 만들었고, 뭔가,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가가 상당히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님을 위해서 말을 아끼고, 어쨌든 정말 볼만한 영화였다. 그래서 그, 녹이라고 이 후속작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그러니까 같은 감독의 후속작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콩당콩님 와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은 한번 보시는 것도 너무 좋겠다. 강추드린다. 네, 저는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봐야겠네요, 네, 저도. 되게 그 배우들 연기가 되게 신선하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성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뭐 요새는 여자도 뭐 입원할 수 있지라고 굳이 얘기하는 것. 아니면은 뭐 요새 여자도 일 잘하잖아 뭐 이렇게 땡땡 얘기하는 치고는 거. 잘해 뭐 이런 거. 여자친구 너무 잘하네. 이런 것들이 과연 차별이 아닌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좀 알려주는 그런 거를 소재로 좀 삼았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뭔가 좀 깔린 어떤 디테일 속에서 또 이제 감독이 의도하고자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잘 설계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어요. 네. 그 다음에 블랙미러 시즌 6가 공개가 됐죠. 네. 네, 그 공사님이 보셨다고 해가지고 네.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혹시 어떤가요? 한 4화인가 5화까지 봤는데 네. 명불허전이다. 아, 그래요? 네. 이전에 이게 블랙미러지. 네. 이전 시리즈는 조금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번 시리즈는 더 공들여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더 공들여 만든 것 같고 네. 주제의식도 정말 확실하고 그리고 좀 옛날 그 시즌 1, 시즌 2에 비해서 굉장히 그 설정이라던가 그 세계관들이 더 디테일한 것 같아요. 더 튼튼하고 더 디테일하고 그 존이즈 어플 네. 저게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네,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저게 첫 번째 에피소드인가요? 두 번째인가 두 막 번째? 네, 두 번째인가 막 그럴 거예요. 봐야겠네요. 저게 진짜 그 현대 SNS와 셀레브리티와 매스미디어와 그런 것들을 모든 그 문제를 이렇게 꿰뚫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도 그 드라마적인 그 재미를 놓치지 않는 오호.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저게. 어허,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혹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에피소드를 먼저 보시는 걸로. 조안이 이제 오플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약간 소개를 하려고요. 일단 김나연 작가의 휴먼의 근사치를 읽었는데요. 이 작가님은 약간 순문학계에서 데뷔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SF 작가로서 알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SF를 쓰셨고 약간 저는 보면서 그 예전에 저희 다뤘던 김영하 작가의 작별인사가 네.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나오고요. 근데 뒤에 좀 반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배경 자체가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약간 옛날에 워터월드라는 SF 영화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완전 내려가지고 정말로 인간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런 재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홍수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재난에서 주인공이 살아남았는데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그런 일을 해요. 이제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제 사회가 재건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회에서는 그러면 저층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못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이제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이니까. 그래서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은 지하에서 일을 하거든요. 얼마나 이 하층민인지 알겠죠? 지하에서 일을 하는데 태그라고 해가지고 영화를 보고 옛날 이제 그 재난 이전의 영화들을 보고 이제 그것이 어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는 태그처럼 그 태그를 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직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이 한다는 막 그런 인간들이 하는 일로 남아있는 그런 사회인데 그것도 사실은 인공지능이 점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릴 위기에 처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과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인간과 해서 뭐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 이 문학성이 대단히 또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전의 SF 소설들보다는 조금 덜 선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몽환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은유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어떤 서술 트릭을 위한 장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 장편 소설 치고는 조금 짧은 편인데 술술 넘어가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구병모 작가님의 니니코라 치우푼타라는 이 단편을 저도 이제 다른 분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읽어봤는데 이게 그 제16회 김유정 문학상 2022년이거든요. 요거 수상을 하신 분이에요.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니니코라 치우푼타는 뭐냐면 주인공은 어떤 특수 효과,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옛날에 뭐 고질라나 용가리 같은 이런 괴수 분장 같은 걸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CG가 발달해가지고 그걸 더 이상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근근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약간 근미래가 이제 배경인데 주인공의 어머니는 젊었을 땐 상당히 지적인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지금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제 요양원에 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와 주인공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니니코라 치우푼타라는 외계인을 어렸을 때 만났는데 이 외계인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주인공이 그 분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 몽타주를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데려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어머니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한번 짧으니까요. 단편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경고드립니다. 울 수 있습니다. 눈물샘 폭발인가요? 네.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알 텐데, 이건 반칙이잖아, 이러면서 막, 네, 저항 없이 울게 되는 그런, 네. 아주 구병모 작가님 너무나 이제 필력이 또 대단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구병모 작가님 작품도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 이번에 그 서울국제도서전을 가서 있다라는 출판사를 갔는데 여기도 SF를 최근에 내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기 정보라 작가님 신작을 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희태 작가님 신작도 나오고 그런 곳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명함 드리면서 너무 반갑다 이러면서 얘기를 드렸더니 포스텍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인연이 있다고 하시면서 포스텍의 이제 융합문명연구원이랑 같이 웹진 X라는 거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야말로 웹진이에요. 웹진인데 뭐 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그런 실험실로서 여러 가지 이제 칼럼들이 연재가 되는 그런 웹진이고요. 그래서 편집 주간을 이따 출판사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편집위원회는 저희 잘 아는 송민영 작가님도 계시고 이광환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게 이제 5분이 편집위원회 맡고 계시고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그 AI가 번역을 잘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번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노승영 번역가님 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칼럼을 또 게재를 하시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뭐 논문 읽어드립니다 라는 코너도 있고 또 떠오르는 작가라고 해가지고 신예 작가들의 글을 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알찬 그런 웹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 충돌과 어울림이라는 이 챕터에서 좀 신기한 게 좀 서로 이질적인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사전에 발제를 해가지고 뭔가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발제한 거를 가지고 좀 후일담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팟캐스트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진 X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팟빵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또 들으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콩땅콩님도 네. 이따에서 책을 사시고 애완도를 받으셨나봐요. 아, 맞아요. 거기 에어올에 나오는 네, 그 돌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 눈 달린 네. 돌. 그거를 이제 같이 사부로 주시더라고요. 아. 되게 귀여운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있는 그 포스트 휴먼 연구자 네트워크에서 공유를 받았던 소식인데요. 홈통 만화 연구실이라는 곳에서 개간 문화 다양성 추천 만화 해가지고 첫 번째 호의 주제로 이제 성소수자 LGBTQIA+ 요거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책자라서 여러분들도 이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들어가시면 무료로 열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모두에게 완자라든가 아니면은 저는 왼손잡이도 AB형도 아니지만 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가족 희비급 펀홈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런 만화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그 LGBTQIA에 관련된 그래서 그 좀 이런 주제의 만화를 좀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가이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방에서 제가 들었던 소식인데요. 노대원 교수님께서 제주대에 계시는 그 어떤 문학 그리고 SF 쪽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미래를 다시 꿈꾸기 한국과 글로벌 SF의 대안적 미래주의들이라는 논문을 내셨어요. 근데 너무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도 좀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논문일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려요. 그래서 뭐 퓨처리즘, 예를 들면 앞으로 퓨처리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 아프리카 영화 있잖아요. 그 마블 영화. 블랙팬서. 네, 블랙팬서가 이제 대표적인 그렇죠. 앞으로 퓨처리즘 작품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서구 중심의 그런 미래주의에 반발을 한 그런 대안적인 미래주의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아프로 퓨처리즘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저펜 퓨처리즘도 있고 중국의 퓨처리즘도 있고 그다음에 코리안 퓨처리즘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뤄본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예전에 저희 포스텍에 강연을 오셨던 김하영 작가님의 그 수리술 수중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이런 코리안 퓨처리즘의 조건을 갖췄는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되게 좀 흥미로운 아티클이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 신작을 가볍게 다뤄보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좀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림버스 컴퍼니. 나온 지 꽤 되지 않았나요, 근데? 그쵸. 네. 나온 지 꽤 됐는데, 이게 그 에피소드가 순차적으로 이제 오픈이 되는 형식이어가지고, 최근에 에피소드 4번째였나? 에서 이상 있잖아요. 작가. 날개로 유명하신 그 이상을 주인공으로 한 에피소드가 공개가 되고 그 좀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떤 친일파 문학가들이 또 있잖아요. 네. 친일파 소설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좀 다루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좀 화제가 됐었고 이게 사실 게임 인디 개발사가 만든 거였거든요. 이제 프로젝트 문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이라고 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걸 만든 회사가 만든 신작입니다. 그래서 성우를 기용을 하고 일러스트도 이제 이쁘게 뽑고 이런 것들은 잘 하신 것 같은데 UI가 상당히 구리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UI가 좀 더 이제 그 편하게 좀 개선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의 난이도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시도는 못 해보이는데 이게 모바일 게임이에요 또. 이전에는 다 PC 게임만 나왔었는데 모바일 게임이고 이
요즘 많이 나오는 가챠 있잖아요. 네. 가챠로 카드를 뽑아가지고 대전을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 문은 그런 어떤 인디 게임사로서 좀 진정한 게임을 좀 개발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가챠 게임은 진정한 게임이 아니다. 시류에 편승해서 이런 어떤 과금을 유도하는 그런 게임을 내다니 나는 처음에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공을 들여서 만든 이제 스토리가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었던 것이죠. 진정한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죠. 돈 되는 게 최고죠.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지 뭘 예술을 하죠. 네, 이 회사에서도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네, 그쵸. 했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또 흥미 있으시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공상님이 조금 얘기를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공상님이 주신 링크들을 중심으로 이제 해놨는데 아바타 신작 게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스타워즈가 나왔고 사이버펑크 확장팩이 나왔고 그다음에 피해 거짓이 나왔고 그다음에 스타필드 그다음에 클라워커 레볼루션 이렇게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다루. 네, 짧게 네. 한번 좀 이 중에서 특히 네.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소개를 하실까요? 네. 글쎄요. 제일 기대가 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무래도 이 네. 스타필드가 제일 기대가 되는 작품이죠. 베데스다의 작품이네요. 네, 베데스다의 작품이고 베데스다가 이제 옛날부터 뭐 폴아웃 시리즈 그리고 스카이림, 네. 엘더 스크롤 시리즈 네. 또 이제 유명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오픈 월드 기반 액션 RPG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베데스다가 어떻게 보면은 오픈 월드를 어느 정도 좀 정립을 했다. 이렇게 좀 뭐 많은 분들이 오픈 월드 게임 하면은 제일 먼저 꼽는 게 요즘은 많이 꼽으시는 게 이제 그 숨결, 야생의 숨결. 젤다 야생의 숨결을 사실은 꼽으시거든요. 네. 그게 오픈 월드인가요? 네, 오픈 월드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오픈 월드의 어떤 시조격이라고 하면은 좀 스카이림, 엘더 스크롤 스카이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베데스다에서 만든 게임이고. 근데 이게 한동안 베데스다에서 좀 여러 가지 실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온라인 게임 같은 거 만들고 엘더 스크롤 온라인이랑 폴아웃 76였나? 그거 이제 만든다고 사실은 오픈월드 게임에 그렇게 손을 대지 않다가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이게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오픈월드 액션 RPG인데 행성들이 다 이제 제각각이 다 다르고 다 제각각 다 다른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우주선 같은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우주선 내부도 바뀌어요. 우주선을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내부도 바뀌고 크루들도 자기가 뭐 데리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막 이제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이 개발자가 플레이한 것 중에 제일 웃겼던 게 그 샌드위치를 우주를 다니면서 샌드위치를 이렇게 모으는 그런 플레이를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인데 이게 한글화가 안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한국의 게이머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네,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또 왈가왈부가 많은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베데스다를 인수를 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 앞에서 어떤 분이 그 세종대왕 코스튬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많은데 이게 한글화가 안 되면 난 불매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팀 왈도라고 해가지고 한글화를 하는 어떤 번역 집단이 번역 집단이 있어요. 이게 막 뭐 정해진 집단은 아니고 왜 좀 어나니머스처럼 이게 좀 이게 막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집단인데 그 팀 왈도에서 이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게임이 나오면은 우리가 최대한 빨리 번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온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비공식 패치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비공식 패치여서 PC 버전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한 수일 이내 게임이 발매되고 수일 이내에 한국어를 이제 뭐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콘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네. PC 게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뭐 점유율이 높은데 콘솔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에는 왜 게임 스팟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이나 그런 데 보면은 그 왜 DVD 판매점처럼 게임 CD 판매점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사실은 한글화를 기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게임을 CD로 즐기시는 분들이잖아요. 패치가 안 되니까. 네. 한국 뭐 비공식 패치를 풀셋 다 다운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분들이 적다 보니까 이게 한글화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엑스박스 게임인가요? 네, 엑스박스 게임이고 PC로도 물론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사시면은 거기서도 이제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요 정도만 네. 다른 것들도 재밌는 요것도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요거는 그렇죠. 피해 거지. 네, 피해 거지라고 해가지고 다크 소울류 게임인데 네. 요것도 보스를 때려잡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 패링하고 뭐 사실 보스를 때려잡는다기보다는 이 다크 소울류는 모든 몹 하나하나가 보스예요. 그렇죠. 네. 네. 나는 맞으면은 이제 반피 넘게 까이고 네. 근데 그런 애들이 수두룩 빽빽하고 그런 게임인데 네. 이 데모를 지금 스팀에서 플레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혹시 궁금하시면 이거 그 캐릭터 굉장히 다 미형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게임 특징. 우리나라랑 일본 게임 그래요? 특징. 네, 모든 캐릭터가 다 미형이고 이쁘다? 네, 모든 캐릭터가 다 이쁘고 그런 그리고 약간 배경이 좀 스팀펑크 네. 느낌 이 나더라고요. 피가 피노키오입니다. 네. 그 주인공이 피노키오인데 인형이거든요. 네. 근데 그 게임 속 보시면은 인형들이 다 좀 약간 맛이 가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만 약간 특별하게 만들어진 인형이어가지고 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네.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단신은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 다음 주 단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바뀐 건가요? 네,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방송 어디에서 들으실 수가 있나요? 저희 방송은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 그 다음에 흐름스 살롱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저희 방송을 스샷을 하셔가지고 네. SNS에 저희 서바이벌 SF 키트 이벤트 해시태그를 다시거나 아니면 저희를 그 태그 저희 뭐라 그러죠? 멘션. 네, 멘션을 해주시면은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이게 태그가 사실은 잘 작동하는지 저희 확실할 수가 없어가지고 멘션을 해주시면 더 확실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저희 존 프롬 작가님의 신작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그쵸. 영혼의 모양으로 찻잔을 돌리면이라는 책을 증정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 이벤트는 저희 인플루엔셜 레비톨 출판사 지원 통해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또 되게 재밌어요. 네, 저도 맞아요. 읽어보니까 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테드 창을 좋아하신다면은 진짜 맞아요. 추천해드릴 만한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벤트에 참가하는 게 물론 조금 귀찮지만 귀찮음을 네. 감수하고서라도 읽어보면 이게 좋다. 네. 당첨률이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거의 이제 참여율이 네, 좀 참여율이 떨어지기 보통 때문에. 낮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방송 마치고 네. 다음 주에 또 단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